네, 영건님. 저희가 그 소개팅 컨셉으로 이 영상 콘텐츠를 찍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소개팅 주선할 때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외모도 괜찮고 능력도 충충한데 왜 여자친구 없으세요? 왜 남자친구 없으세요? 제가 소개팅 해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혹시 영건님도 좀 그런 경우인지 궁금하네요.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저는 인기가 없었던 적이 없어서 제가- 네. 네, 네. 당연히 저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고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주변에서 왜 인기가 없을까 이렇게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영건님이 커버하시는 그 기업도 좀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네, 좀 답답한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현대차를 커버를 하시는데 네. 현대차가 항상 실적도 괜찮고 네. 그리고 미래 비전도 잘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잖아요. 무언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실적 비전 다 완벽한데 왜 인기가 없을까요? 현대차 편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핵심이 되는 내용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왜 인기가 이렇게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당장의 상황은 굉장히 좋죠. 네. 근데 이제 비전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다른 시각들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제시를 하고는 있지만은 네, 신뢰도가 좀 낮은 부분이 네. 있는 거죠. 이제 미래 자동차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차가 여기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의구심이 결국 주가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뭐 내연기관 차 브랜드들이 또 다 겪고 있는 딜레마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 뭐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은 시장에서는 과연 그런 전통차 업체들이 잘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신흥 업체들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전통적인 뉴 테크놀로지가 들어오면서 기존 기업들은 구조조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계시고요. 네. 이제 회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돌파해야겠죠. 그래서 뭐 예전의 사업도 좀 그 과정에서 좋지 않아질 것이다. 뭐 이런 네.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현대차가 왜 인기가 없는지 간략하게 일단은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 기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좀 뜯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부가 있고 뭐 당연히 차 사업이 좀 비중이 크겠지만은 매출 비중, 영업이익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장표를 보시면은 현대차의 매출이랑 영업이익 사업부별로 확인이 되실 텐데요. 네. 재밌게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사업부만큼이나 큰 사업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사업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기업들이 같이 여기 묶여 있습니다.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그다음에 이제 해외 법인들, 캐피탈 해외 법인들이 이 금융사업부라고 묶여서 같이 연결 종속법인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사업부는 보시면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네. 이제 현대 로템과 같은 계열사들 일부에 지분이 인식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사업부와 자동차를 파는 자동차 금융사업부가 이 회사의 가장 중심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부분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꼭 차를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융사업을 통해서도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현대차의 기본적인 사업 구조를 알아봤는데 네. 이 기업의 뭐 핵심 지표의 최근의 뭐 상황이라든지 추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랫동안 정체에 있었습니다. 네. 수요가 크게 성장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 경쟁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재인데 시장이 갇혀 있으니까요. 네. 결국 점유율이 늘어나면 그게 자연적으로 실적으로 연동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업부를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표도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게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리스 비중이 높다 보니까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그러면 올라갈수록 리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리스로 판매한 차량을 나중에 돌려받다 보니까 네. 다시 중고차로 판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가격이 지켜지면 굉장히 손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죠. 네, 이렇게 핵심 지표도 이제 살펴봤는데 점유율 얘기를 아까 전에 하셨잖아요. 결국 자동차 회사는 그 점유율로서 많은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가 자료를 만든 장표에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합산 점유율이 들어 있습니다. 네. 보통 자동차 그룹은 이렇게 묶어서 보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8% 내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순위는 5위에서 6위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위권 자동차 회사들의 이합 집산이나 합병이 좀 많았다 보니까 순위에 등락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글로벌 상위권에는 계속 유지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나 브릭스와 같은 신흥국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점유율이 올라오는 국면이었습니다. 이게 잘 아시는 차화정 시대. 2009년도부터 한 2014년도까지의 네. 환경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적 성장으로 넘어가면서 점유율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자동차 전체 판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볼수록 친환경차 시장에서, 그러니까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를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들을 네. 하고 계시죠. 기존에 정체돼 있던 시장을 친환경차가 대체하면서 커질 거라고 보시니까요. 근데 재밌게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이 친환경차 시장,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점유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마련한 장표는 중국을 제외한 자료입니다. 네. 중국 시장은 지금 경쟁 강도나 이런 게 글로벌리하게 분석할 수는 없는 시장이라고 좀 독립돼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글로벌 경쟁 지표로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의 점유율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서 점유율도 높고, 그리고 뭐 중국 현지 업체들도 거기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결국 이 정책적 이슈 때문에 중국에서는 로컬 회사들만 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기존의 내연기관도 많이들 철수하는 분위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따로 이제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제외한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전기차 판매량을 3, 4위를 계속 굳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자동차 전체 판매 순위보다 전기차 시장에서의 순위가 더 높다라는 점이고, 만약 전기차가 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래에는 현대차가 지금보다 더 높은 점유율, 더 좋은 브랜드 가치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죠. 실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좀 저평가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이 현대차가 그러면은 뭐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현대차가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저평가를 받고 있고, 왜 그럴지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장표를 보시면 결국 지금 투자자분들은 이런 미래차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변화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되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경주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고,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의 새로운 모습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 같은 것들을 새롭게 구현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에서 구현되고 있는 플랫폼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인포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요즘 뭐 예전에 내비 정도만 저희가 봤었다면 요즘은 워낙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 신경 있죠.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많아졌어요. 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기존의 역량이 이런 미래차 역량이랑 연계가 안 된다. 새로운 역량을 꾸려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고민들이 생기고 있냐면, 현대차 전기차 잘 팔고 있습니다. 네. 모델 좋고요. 많이 팔립니다. 근데 이게 기존 제조 역량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전기차도 그냥 빨리 많이 만든 거 아니냐. 진짜 미래 전기차 시장에 대응하는 정말 첨단 기술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맞냐. 이 부분은 확신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갖고 있는 걸로 그냥 전기차로 잠깐 옮겨놨을 뿐이고 정말 새로운 건 없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초기 국면에서만 잘한 게 아니냐는 네. 거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는 그 부분을 풀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대표적인 게 작년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제조 역량에서의 좀 비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회사들은 이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입니다. 공급이 굉장히 원활해요. 근데 작년에 공급 차질 이슈가 맞아요.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칩도 컸었죠. 부족하고 네. 여러 부품도 또 부족해지고. 맞습니다. 그 미래차에 필요한 부품들, 칩, 배터리 이런 걸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컨트롤 못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된 거죠. 네. 결국 올해는 현대차가 다른 회사들보다 이 미래차에 필요한 새로운 전장 서플라이 체인들, 반도체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배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컨트롤해서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한 번 더 레벨업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투자자분들은 좀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해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 배터리나 아니면 반도체도 자체적으로 또 뭐 하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된 면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그 같은 좀 오해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자동차 소개팅 현대차와 한번 해봤는데 오늘 소개팅 어떠셨어요? 오랜만이라 되게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그러면은 애프터 해주실 거죠? 당연하죠.